다음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사업소장 권호웅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52억 2,265만 2천 원으로 전년도 139억 6,087만 2천 원보다 12억 6,56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1쪽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입니다. 안성맞춤 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시, 교육, 문화 행사비로 3억 9,5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74쪽 안성 3.1운동 기념관 관리입니다. 안성 3.1운동 기념관의 관리, 운영, 전시, 교육, 문화 행사비로 3억 2,0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77쪽 안성 독립운동 활성화입니다. 독립운동 학술 대회 및 자료집 발간,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 영상 제작,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 1억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79쪽 박두진 문학관 관리입니다. 박두진 문학관의 운영 관리, 시설 장비 유지 보수, 청소 및 환경 정비, 특별 기획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5,3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2쪽 안성문학진흥사업입니다. 안성 출신 신진 문인 발굴, 대학 연계 문인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4쪽 안성 시축제 개최입니다. 박두진을 비롯한 안성 문인을 재조명하고 문학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전국 단위 문학 시축제 개최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6쪽 국립박물관 기획전시회 개최입니다. 안성시의 역사를 안성 시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안성맞춤 박물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박두진 문학관 기획전시회 개최비 1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8쪽 박물관 역사문화 학술총소 발간입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소장 고문서 해제 및 안성 3.1운동 기념관 안성시 범죄인 명부 해제 용역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0쪽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2억 3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2쪽 사립박물관 및 관련 기관단체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립박물관의 공공요금, 조병화 문학관 및 안성 3.1 독립운동 선양회 행사 지원비로 7,8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4쪽 안성맞춤 아트홀 관리 운영입니다. 안성맞춤 아트홀의 공연장 및 전시장 보조인력 인건비, 일반 운영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16억 2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98쪽 안성맞춤 문화살롱 운영입니다. 상시 개방 공간인 문화살롱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유지관리비와 문화살롱 인문학 콘서트 행사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0쪽 안성맞춤 아트홀 유아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2쪽 신년, 크리스마스, 송년 등 시즌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안성맞춤 아트홀 시즌 기획 공연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4쪽 안성맞춤 아트홀 마스터피스 시리즈입니다. 작품성과 대중적 흥행성이 있는 대형 공연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6쪽 안성맞춤 아트홀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외부 지원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08쪽 안성맞춤 아트홀 유명 아티스트 초청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0쪽 안성맞춤 아트홀 대중공연 시리즈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흥행성 있는 공연 유치를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2쪽 안성맞춤 아트홀 기획 전시 운영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4쪽 안성맞춤 아트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입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문화의 날 행사 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6쪽 안성맞춤 아트홀 문화예술 아카데미 프로그램입니다.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아카데미 운영비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8쪽 문화예술 진흥 일반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소 시책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19쪽 안성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입니다. 안성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합창단 운영비, 공연 수당, 공연 참가비 등으로 1억 8,5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2쪽 지역축제 추진입니다. 안성맞춤 포도축제 등 7개 소규모 지역축제, 안성축제 아카데미, 벚꽃 버스킹 추진으로 2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24쪽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장의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26쪽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안성예술지 발간 및 안성예총 운영비 지원으로 3,8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28쪽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0쪽 기타 문화예술 시설 관리입니다. 축산 공연장 위탁비, 시설 수리 및 유지 관리비 등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2쪽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입니다.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행사 및 3국간 문화교류 사업으로 17억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5쪽 바오도기 풍물단 인건비로 23억 90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38쪽 바오도기 풍물단 운영입니다. 남사당 공연 활동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바오도기 풍물단 홍보비, 공연 소품 제작, 소모품 구입비 등 운영비 2억 1,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1쪽 남사당 전수관 관리입니다. 남사당 전수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비, 공공요금 등 3,0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3쪽 남사당 공연장 관리입니다. 남사당 공연장의 청소 용역, 보조 인력 인건비, 안전 개선 사업, 공연 장비 구입 등으로
4억 5,02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48쪽 안성맞춤 남사당 바오더기 축제입니다. 바오더기 축제 행사 운영비, 정부 광고료, 다회용기 대여, 행사 관련 시설비 등으로 25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1쪽 안성맞춤랜드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반달마당 공연 운영, 기획 공연 및 문화행사 운영으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3쪽 공예문화센터 활성화입니다. 공예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5쪽 안성맞춤랜드 운영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청소용품 및 자재 구입, 각종 공과금 등으로 7억 5,03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58쪽 안성맞춤랜드 시설 정비입니다. 안성맞춤랜드의 소규모 보수공사, 소나무 전정공사, 병해충 방제사업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0쪽 안성맞춤 캠핑장 관리 운영입니다.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5억 6,05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3쪽 사계절 썰매장 관리 운영입니다. 사계절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으로 7억 2,47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6쪽 천문과학관 관리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요금, 소모품 구입, 교육 물품 구입 등으로 1억 8,3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69쪽 문화예술 사업소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 경비로 3,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770쪽 직원복지 및 부서 업무 추진비로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에 설명서 728쪽 설명을 잘못 드려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 사업으로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와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잘못된 보고를 바라잡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홍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페이지 673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 관리인데요. 우리 임대가 언제까지죠? 31년만. 네, 2031년까지입니다. 2031년 12월까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그러면은 아직 한 5, 6년이 남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 학교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서나 담당자가 현재까지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탈락 외장 벽돌 보수 네,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이게 5천만 원이 맞죠? 5천만 원이지요? 박물관 운영팀장 홍호입니다. 5천만 원 맞습니다. 네네, 거기 잘못 표기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쭙고요. 지금 678페이지입니다.
안성 독립운동 발굴 및 기록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 안성 독립운동가 홍보물 제작 및 배포가 24년도에는 4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천만 원으로 좀 줄였네요. 이렇게 줄여서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예, 박물관 운영팀장 홍원입니다. 이 주로 홍보물 제작이 달력과 포스터인데요. 매년 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쌓여가지고 좀 저렴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스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금액이 낮아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696페이지고요. 안성 맞춤 아트홀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운영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4년 대비 한 7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전기요금은 한 1,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서 작년하고 빠진 게 뭘까 봤더니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연회비 500만 원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연합회비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예, 한문현이 그간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 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만한 금액을 들여서 한문현에 회비를 내가면서 혜택을 받는 바가 없어서 다른 지자체도 많이 그 회비를 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 아낀다는 의미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장비 유지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대공연장 안전등 개선 작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 이 부분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트로 운영팀장 송인도입니다. 예, 백스테이지에 배우들과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한 작업으로서요. 예, 암전시에 배우들이 안전등을 보고 이동이나 자리를 찾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현재 램프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LED로 바꾸는 공사입니다. 아, 그럼 램프로는 되는데 LED로 굳이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램프가요. 지금 열도 많이 나고 지금 장비들이 대부분 다 단종이 돼 갖고요. 지금 LED로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소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인데요. 5천만 원 소공연장에 비디오 프로젝터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 이거는 새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아, 그럼 실제로는 비디오 프로젝터가 없었습니까? 그 대극장에서 쓰던 거를 소극장에 또 필요하면 옮기고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무대 조명 LED 변환 장치 구입 이거는요? 요게 예, 이건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만 원 되어 있고 15개 예, 구입한다고 아트월 되어 운영팀장 송인도입니다. 예, 저희가 탑 조명이 104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램프에서 지금 LED로 전환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한 번에 교체를 다 안 하고요. 15개만 먼저 교체해보고 저희가 괜찮으면 나머지 이제 추후에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99페이지고요. 안성맞춤 문화살롱 인문학 콘서트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토크 콘서트로 해서 2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인문학 콘서트로 바뀌면서 지금 5천만 원으로 25년 하셨거든요. 이 사업 내용이 뭘까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부 참고 자료 혹시 의원님 갖고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저희가 24년도에 토요문화살롱 운영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가 강신주, 앵커 김주아, 그리고 개그맨 윤영빈,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을 통해서 저희가 그 인문학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콘서트를 결합한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횟수도 늘리고
또 그 출연진도 좀 업그레이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5천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럼 횟수가 4회니까 한 10회 정도는 생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2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회 정도. 네. 지금 그 대부분 지금 뒤에 쭉 보니까 안성맞춤 아트홀에서 하고 있는 기획 공연이라든가 마스터피스 지원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인건비도 좀 오르고 해서 그런지 한 30% 정도 이상은 다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저희 공연예술계도 인건비 상승뿐만 아니라 모든 비용들이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인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문화예술 사업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볼 때 작년도 예산보다는 항상 상향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적게 예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오른 상태로 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32페이지 동아시아 문화도시 추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동아시아 문화도시 공식 행사 개폐막식은 안성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국에서 다 각 나눠서 나라마다 하는 건가요? 시행하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하는 네. 거고. 그럼 거기에는 직접 참여를 하시게 되는 건가요? 가급적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안 가도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그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교류잖아요. 그 나머지 사업들이 또 있어서요. 네네. 예. 그럼 나머지 사업대 그럼 여기에 보시면 동아시아 이제 문화도시 관련돼 있는 이 부기명 보시면 중국 일본 행사 참석, 중국 일본 교류 행사 참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뭔가요? 말씀하신 대로 행사 참석이라는 의미는 개폐막식 같은 기념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교류 행사는 별도로 교류하는 행사에 대한 참석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우리나라 안성에 오시게 되는 예, 것도 있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8명 가시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가 보고 와서 뭔가를 그러니까 저희가 8명이 가잖아요. 만약에 일본을 간다고 합시다. 그럼 일본을 가면 일본에 있는 관광이라든가 문화를 저희가 가서 보고 그거를 갖다가 안성에 와서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관광이 목적은 아니고요. 네. 뭐 교류 사업을 지금 현재는 이메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일단 각 나라의 특성이 있는 개폐막식 또는 다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리를 빛내줘야 하고요. 서로 각국 간에 도시 간에 빛내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문화 교류 행사도 대표적인 행사를 골라서 이쪽에서도 가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초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교류라고 볼 수 있냐는 걸 얘기를 드린 건데요. 이게 결국은 문화 교류를 하겠다라면 민간인들이 포함이 돼서 그분들이 어떻게 뭔가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한중일 음식 장인들의 향연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중일 음식 장인들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안성에서는 이걸 통해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의 사업 계획이고요. 그쪽 나라의 음식의 장인들을 초청하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자기네 도시의 특별한 어떤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가는 건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참석을 할 수는 있겠네요. 민간인 중에서 네네. 해당하는 예술가나 네네. 또는 뭐 공예가 이런 분들은 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 중앙지에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꾸준히 보도 요청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3.1운동 기념관 관리 675페이지예요.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전시 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는 왜 다 없어진 걸까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예, 박물관 운영팀장 홍원입니다. 사실 인건비가 좀 더 있다면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내년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저희 3.1운동 기념관 직원들이 해결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원래 따로 계셨는데 직원분들이 다 해결하시는 걸로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인데요. 그 금양비가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이거는 왜 뭐였는데 없어진 건가요? 이 급여항비는 직원들 야근할 때 사용할 급여항비였는데 전반적으로 박물관, 기념관, 문학관 다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네. 그 야근할 때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기획전을 할 때 야근을 좀 상당 기간 기획전을 앞두고는 한 달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거든요. 근데 총괄적으로는 사업소 총괄 예산으로 일부 세워놨습니다. 네. 박두진 문학관 연간 관람객 목표를 5만 명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오신 걸까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축제 기간 때 입장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체 연간 몇 명 정도 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카운트는 정확히 안 보면 되나요? 한 4만 명 가량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평상시에 축제 기간 아닐 때 얼마나 방문을 하시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그 좀 나중에 네, 자료 별도 있습니다. 네네. 제출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683페이지에 전문 운영 인력비가 있거든요. 문학진흥 사업. 지난해 올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졌어요. 이건 또 뭔가요?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내용이 없는 상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24년도에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신 건가요? 네,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박두진 문학관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같이 개발을 하고요.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은 컴퓨터에 좀 능통한 사람이라서 포스터나 그런 컴퓨터 관련 제작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성문학진흥 사업 자체에 박두진 문학관에서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예, 박두진 문학관에서 근무합니다. 네, 이제는 그 재정 상황 때문에 고용을 안 하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축제 개최하시는데요. 이거 배경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조병화 시인이라든가 박두진 시인이라든가 저희 안성이 자랑하는 대표 문인들은 시인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돌아볼 때 문학 축제는 많이 있지만 특히 문학 박람회나 문학 축제는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많이 하지만 시를 전문으로 하는 축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우리 안성 시축제를 전국 축제 규모로 한번 해보고자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뭐 저희가 조병화, 박두진 다 이제 저희 지역의 유산으로 갖고 있는 건데 사실 요즘 또 시를 읽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도 해서 방문객 10,000명 예상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이게 적은 규모 아닌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방문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네, 뭐 예상하기는 전국에
이 시를 사랑하는 문인들의 어떤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노벨상을 수상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도 시인으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계기로 아마 이런 축제가 생긴다면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번 찾아주실 걸로 예상하고요. 마침 또 입지 조건이 안성맞춤 랜드는 안성맞춤 우리 바우더기 축제의 개최지이기도 하기도 하고 해서 1만 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축제 기간에 하실 거는 아닌 거죠? 아닙니다. 이건 5월 실록의 계절에 네. 자연을 만끽하며 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100일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금도 책정하셨나요? 구체적인 건 아직 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바우더기 남서당 그 풍물단원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시죠? 우리 연희 단원은 29명이고요. 29명. 예, 그리고 예술 감독 1인, 그다음에 사무직 1인 이렇게 해서 한 32명이 총. 그 풍물단원들이 지금 보통 보니까 10호봉부터 계시더라고요. 네. 이분들이 안성에 처음부터 계셔서 10호봉이 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그 단원으로 계시다가 오신 것까지 경력을 포함한 겁니까, 이게? 시포봉은 대부분 창단 멤버들인 셈입니다. 그래서 창단 멤버. 예, 안성에서 계속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외부에서 경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럼 27호봉, 26호봉, 5호봉, 뭐 이렇게 4호봉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좀 구체적인 거는 팀장으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축제예술팀장 전연희입니다. 저희 풍물단 창단이 2002년도에 됐고요. 저희 창단 멤버로 들어오신 분은 한 20호봉이 넘으세요. 그리고 그 호봉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8급 상당, 공무원 8급 상당으로 다 저희가 호봉 책정을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경력까지 인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호봉이 창단 멤버는 아니고 네, 네. 말씀하신 게 네. 결과적으로 2022년도라 그러나요? 2년도? 2002년도.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경력을 다 쌓아서 그 호봉수가 높은 분들은 그 경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가 이게 우리 바우더기 풍물단들께서 뭐 저희 안성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풍물단의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5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년까지는 근무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보장해야 되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쉽게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줄 타는 분도 지금 한 분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주양 씨가 줄꾼으로 활약하고 있고 오경민 씨가 남자 줄꾼으로 활약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바우더기 풍물단이다 보니까 여자 줄꾼이 한 명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전에 박진아 씨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프리랜서로 나가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그 서주양 씨가 배우고 있는 줄타기 문화재 김대균 선생을 만나서 혹시 제자 중에 우리 바우더기 풍물단의 줄꾼을 이렇게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에 대한 의뢰를 드렸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단원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지만 차츰 개검부터 시작해서
정규 단원으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두 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어차피 이 바우덕이 풍물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그 후진 양성도 좀 생각을 더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뭐 줄타는 분도 보통 여성이 또 많이들 선호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보면 그러니까 뭐 그런 면을 다 고려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뭐 상의들 하셔가지고 한번 대책도 저희가 좀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서당 공연장의 그 방수 문제는 잘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완벽하게 지금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예, 비가 오면 새게 되면 이제 불러서 하자 보수 수리를 요청하고 또 강하게 지금 어필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와야만 증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바로 연락해서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그 지금 그 뭐 비만 내리면 거의 방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차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 말씀하실 때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래도 방수에 문제가 없게끔 그런 업체에다가 꼭 맡겨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몇 차례 지금 방수에 문제가 되고 있고 보니까는 그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 어떠한 그 부분에서 계속 흐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가 많이 있고 그게 또 내부에 저희 그 시설 내부에도 들어와서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대설이 내렸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예, 눈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좀 방수 문제는 사실 시설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방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쪽으로 시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대형 뮤지컬이 62%나 차지하나 보죠? 공연 예매율이 높습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대형 뮤지컬 공연이 예매율 중에 62% 차지합니까? 제일 많습니까? 그 예매를 해서 공연을 참석하는 율이 가장 높습니까? 62% 되거든요. 대형 뮤지컬의 경우는 거의 다 매진이고요. 매진이죠. 네. 안성에 그 19세 청년에다가 이제 바우처 15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19세 청년에만 지원합니다. 근데 이 공연하고 전시만 볼 수 있는 바우처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안성에 이 전시가 또 공연이 없으면 다 이 돈을 다 받고 나서 쓰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대형 뮤지컬 혹시 계획되는 게 있습니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맘마미아라는 뮤지컬이고요. 예.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이번에 증액 요청 올렸습니다. 그러면 꼭 그 19세 청년들한테 꼭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할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고 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축제 말씀드리면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채봉 시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9,600만 원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뭐 포스터 1,000장에 뭐 가로등 배너 300, 우편 1,000장, 또 100장 이렇게 좀 배너 100장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첫 번째 좀 준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같으면 이제 뭐 예산 중에 얼마를 이제 배당해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뭐 한강 작가를 정말 아까 말씀하신 듯이 한강 작가를 초대를 한번 하시면 첫 번째 사업치고 이거 안성 홍보 차원에서는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아트홀뿐만 아니라 뭐 맞춤연도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한 인원이 오겠죠. 뭐 10,000명 이상 더 오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굳이 가정한다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뭐 선제적으로 한번 이제 만나실 수 있으면 만나셔서 가능하시면 네, 그것도 한번 제안 드리고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도 안성을 위해서. 그리고 무궁화 동산 지금도 이제 7월, 10월 달 그 사이에 맞춤내 돼서 운영하십니까? 무궁화 동산 별도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혹시 무궁화 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혹시? 잠시만요. 네. 저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현대 팀장 이상필입니다. 가장 큰 주차장 맞은편에 사무실이 있고요. 사무실 뒤로다가 유아숲이 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올라가기 전에 초입구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초입구에 있습니다. 초입구에. 예. 그럼 튤립은 또 어디다 식재하십니까? 튤립은 그 안쪽으로 올라가면 수변공원 옆에 웅스 카페 앞쪽에 그쪽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캠핑장에도 일부 하고 있고요. 웅수 카페 앞에 거기 공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에 자작나무도 있고 그 벤치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합니다. 그 튤립 식재 목적은 그냥 어떤 목적이 가장 큰 거죠? 그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아름다운 환경을 좀 보여드리고 그 사진도 찍으시면서 이렇게 또 요즘에 사진으로다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시고 SNS 많이 올리시니까 그 안성맞춤랜드 알릴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무궁화가 이제 내년 7월 달에 개화를 하게 되면 그 양이 먼저 얼마큼 됩니까?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 지난해 말쯤에 이제 한림녹지가에서 이제 전정 작업을 한번 해가지고 그 면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무실 정도 크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무궁화가 더 좋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유아숲 올라간 아이들도 있고 네. 또 뭐 애국심 상상 차원에서 또 그런 계획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번에 알겠습니다. 하시게 예. 된다면요. 그리고 맞춤박물관 이전 시기는 30년입니까? 31년. 31년입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특별 감사 대상이 되신 거죠, 건물이. 그래서 이제 비용을 이제 그 외부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안전 검사를 그쵸. 받았는데요. 그 지붕 쪽에 높은 데서 그 타일하고 시멘트가 오래돼가지고 부식이 된 시멘트들이 이제 일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원래는 그걸 4억 나오셨죠, 그 비용이. 근데 돈이 없어갖고 최소비용 하신 거죠. 일부만 지금 땜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안전에 문제 없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통로나 이런 곳은 아니고요. 사람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거액을 투자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든 사고 안 나는 방향으로 그야말로 조그맣게 공사해서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축제할 때 어차피 박두진 문학관을 같이 도용시 사용하실 거죠. 박두진 문학관은 이제 새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게 준공한 지 사용해야죠. 얼마큼 됐는지 지금 목사에서 방수가 지금 필요한가 보죠. 준공 몇 년 됐습니까 지금? 그게 팀장님 박물관 운영팀장 답변 공훈입니다. 박두진 문학관은 2018년 준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3년 지났는데 지금 누수가 되는 겁니까? 만 6년 7년째 만 6년 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자 보수는 다 끝났겠네요. 다 끝났습니다. 원래 그 누수가 된 지점은 다 확인이 다 된 겁니까? 그 박두진 문학관 지붕 구조가 전체가 평면 슬라브가 아니고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일부 했는데 제일 꼭대기를 했고 내년대 할 때에는 아래쪽 2단 지점을 할 겁니다. 원래 아까 그 사업성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름철에 돼봐야지 이 누수를 정확히 더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겨울철이니까 저는 확인이 다 됐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매년 5월달에 시축제하니까 시간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름철이 지나서 누수 정확히 본 다음에 방수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시점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도슨트 관련돼서 여쭤보면요. 지금 조리박물관 도슨트 2명 지금 보조 있는 겁니까? 조리박물관은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경기도 박물관 맞습니다. 네, 미술관 맞습니다. 지원 사업이거든요. 네, 그게. 도슨트 한 명 있고 또 다른 인건비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립박물관 이제 도슨트 2명 지원되는 거죠. 공립박물관은 없습니까? 예, 도슨트는 공립박물관이 대상이 아니고 혹시 제가 전에 공립박물관도 대상은 있습니다. 때 예. 혹시 그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그런 실적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고등학생 대상은 아니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도슨트는 전문 인력 도슨트라서 그런 자격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때 이제 팀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전문 이제 인력은 맞는데 예. 그 경험 차원에서 한번 제가
고등학생들도 한번 이렇게 도슨트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기회를 열어달라 했거든요. 예, 그거 맞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혹시 이번 국립박물관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요 사업하고 매치할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예. 직업 체험으로 그 프로그램을 따로 그건 만들겠습니다. 아직 실적은 아직 올해 없는 거고요. 내년에 혹시 준비 꼭 해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46페이지고요. 남사당 공연장 관리입니다. 지금 신규로 개상된 게 보니까 남사당 공연장 관람객석 난간 설치 공사를 하네요. 이게 어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도 안전 점검에서 지적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관객석 뒤쪽으로 보면 그 올라가서 이렇게 그 조명기나 시설물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관객 뒤쪽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설치하고 그걸 해체할 때 안전 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전 점검했던 그 요원들이 이게 있어야만 된다. 그렇게 해서 지적이 돼서 저희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관람객석 옆으로도 객석을 내려가서 앉으려고 하는 그 옆으로도 안전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그게 부족해서 안 돼 있는 데가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들이 이제 지적을 받으면서 고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제 예산 요청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담당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사장 공연장 화장실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네.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보수는 어떻게 하실 아,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견적 받았더니요. 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 내에 잔액 확인해서 연말 내에 수리 가능하면은 그 예산으로 하고요. 그 예산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우선 예산 상황을 보고서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설치 공사 밑에 있는 작업자 공간 안전 개선 공사가 그 내용이고요. 네, 이 지금 질문하신 이 관람객선 난간 설치 공사는 로비에 지금 이렇게 둘러서 유리로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네, 맞죠. 거기에 대한 보강 공사입니다. 아. 똑같이 안전 점검에서 지적받아서 네. 그거를 보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49페이지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 바우더기 축제 차출 지급 경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2억 6,500인데 신규 계상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내용인가요? 축제예술팀장 전연입니다. 이 행안부 예산 2005년도 예산 편성 지침으로요. 그 공무원 행사 시에 차출할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하게끔 변경이 돼서요. 내년도 예산에 올해 투입된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축제에 공무원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는 경우 거기에 네. 들어가는 그럼 인건 수당인 수당으로 거죠. 네. 지급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수당을 주시게 되면 그럼 그 휴가도 대체 같이 휴무는 없는 거죠. 없는 걸로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계절 썰매장 한번 여쭙겠습니다. 765페이지고요. 지금 썰매장 쉼터에 조성 물품하고 안전 물품하고 얼음 미끄럼틀 제작하신다고 돼 있어요. 이거 겨울철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12월 20일부터 개장합니다. 12월 20일부터 그럼 언제까지?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그럼 얼음 미끄럼틀은 어디다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름에 하절기 때 그 수영장처럼 낮은 수영장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하단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 이쪽 미끄럼틀인 저기 썰매장이 있는 쪽 말고요. 네네. 오른쪽에 그 공터가 큰 공터가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만들게 됩니다. 아, 그럼 거기에 미끄럼틀이 제작이 되는 건가요? 얼음으로 만든 미끄럼틀이죠. 아, 얼음으로. 네. 그럼 바닥은 그냥 맨 바닥인 건가요? 바닥은 안전장치에서 이렇게 가볍게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일반 그 아이들이 타는 놀이터에서 타는 그런 류로 얼음으로 얼음을 조각을 만든. 해가지고 네, 네, 이제 네. 타고 내리는 그런 거라는 예, 건가요? 팀장님 답변 네, 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춤랜드 팀장 이상필입니다. 예, 전체가 얼음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큰 얼음을 가져와서 그쪽에서 이제 깎아내면서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얼음으로다가 만드는 썰매 그 미끄럼틀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하게 되나요? 길이가 대략 한 15m에서 20m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사용을 하려면 그 썰매장을 들어가는 관람객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들어오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어린 아이들이 탈 수 있을 정도로의 사이즈라서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고 작게 하시는 거네요. 요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게 그 저희가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년에 왔던 사람들 많이 왔던 분들이 계속 이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눈썰매를 못하는 아주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이용을 하면서 놀 수 있기 때문에 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 야외 수영장 시설 공사를 하시네요. 여기는 그 빈 공터에다 아예 콘크리트로 기초 공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네. 예, 그 저희가 여름철에 그 안성맞춤랜드 그 바닥 분수 있는 쪽에 그 무료로다가 4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무료 야외 수영장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그 썰매장에 오셨던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이 길지가 않고 그 7월 20일부터 9월 초까지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었는데 올해 보다 보니까는 5월 말부터 날씨가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사실 그래갖고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상시적으로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그 무더위가 더 심해질 것 같기 때문에 썰매장 안에다가 수영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년 4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무료로다가 할 게 아니고 썰매장 안쪽에다가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을 구비해가지고 운영을 한 4, 5년 정도 해보면 앞으로는 그때 가서 더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응구적인 수영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쪽 안에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바닥을 파고 들어가는 수영장이 아니라 그 위에 설치하는 예, 구조물로 만든 예, 일단은 그런 건가요? 지금 그 파고 들어가는 수영장 만들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 콘크리트로다가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비닐로 만드는 풀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간이용으로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 풀장을 하시겠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럼 네, 그 올해 운영했던 그 저 바닥 분수 광장에서 운영했던 그런 형태의 풀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입장료도 별도로 더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다가는 지금 성인 4,000원, 어린이 2,000원 받고 있는데 이 시설을 추가하면서 6,000원, 4,000원으로다가 지금 인상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썰매장이랑 수영장이랑 두 가지를 다 사용을 다 하게 이용하는 되는 건가요? 겁니다. 그럼 수영복을 입은 채로 그러면 썰매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뭐 안전상에 그 크게 문제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옷을 벗고 이제 타는 거라서 그 뭐 여름에 오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반팔, 반바지 뭐 다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이건 뭐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박물관 그 유물하고 3.1운동 그 유물 관련된 혹시 내역 혹시 요청하시는 의원님들 계신가요?
저 박물관에도 3천만 원 유물 구입이 있고 3.1운동 기념관인가요? 거기서도 하는 건가요? 그 관련된 저 네, 자료를 있습니다. 네. 유물 구입이 양쪽으로 하시는 건 아니까 뭐 다른 쪽으로 해서 있는 거잖아요. 유물 구입 내용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 안성맞춤 박물관도 있고요. 박두진 문학관도 있고 3.1운동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구입 내역을 좀 해서 네,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기간제 등 보수에서 우리 전시장 보조 인력 인건비는 이게 어디 인건비인가요? 전시장 보조 인력 인건비. 네, 팀장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트홀 운영팀장 송인도입니다. 저희가 기획 전시를 1년에 저희가 4건 4회 정도 하는데요. 전시할 때 전시 안내하는 전시 보조 인력입니다. 보조 인력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안성맞춤 아트홀의 전시실에서 네. 전시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데요. 네, 네, 네.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그 세 쓰고 명? 있습니다. 3명 쓰는 건가요? 총 인원수 예, 말씀하세요. 아트홀 운영팀장 송인도입니다. 예, 전시가 전시할 때 저희가 3명 정도 써갖고요. 예,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게 그거 맞죠? 우리 민간 행사 보조가 이게 이제 공모제로 전환한다는 3억 5천 들어온 거 이거 맞나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요거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통으로 잡고 공모 들어오는 그 단체에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예. 여기는 그러면 3억 5천 책정된 단체는 3억은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아니 전문 예술 단체를 3억의 예산으로 예. 이제 선정해서 배정하게 되고요. 여기는 어느 단체가 포함되는 거예요? 전문 이를테면 예총 같은 경우가 이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총은 전체 이쪽이고 네, 나머지 이제 생활문화예술 행사 지원은 신규 신규이기도 하고 또 예총에 포함 안 된 단체가 이쪽인 거예요? 5천만 원은? 대략은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또 네. 세부적으로 나눠 보면 예. 예총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전문 그 프로페셔널한 작가들이 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고 일반 대중 시민을 위한 어떤 행사일 경우에는 이쪽도 공모가 가능하죠. 이거 문제는 없겠어요. 지금 너무 서둘러서 진행하는 거라 이게 지금. 예, 위원장님 그 어저께가 아니죠. 금요일 날 저희가 이 공모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했어요. 예. 해서 반응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오신 분들 대부분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환영하는 조치였고요. 약 60여 명이 오셨고 거의 50개 단체 관련 분들이 오셔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환하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우더기 축제 차출 지급 경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한 2억 6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일시구로 해서 올라와. 이거 물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